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어떠셨나요? 익숙한 얼굴도 있고 또 새로 보이는 얼굴도 있어서 약간 긴장도 되는데 어쨌든 9월 11월 마지막 강의 오신 거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조금 말씀드릴 게 많아서 빠르게 시작을 하고 친해지는 거는 우리 계속 문제를 보면서 문제 풀면서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전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고요. 지금 문제 해설은 이번 시간에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8회차까지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 10회 마지막 회차는 두 번의 회차는 시간이 좀 변동이 될 거예요. 그거 최진영 선생님이 안내하셨나요? 일찍 시작해서 원래 스케줄대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동이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추가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 날 첨삭 피드백이 우리 7, 8월에 했던 포멀리 코렉 시간을 이제 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첨삭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무슨 내용이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쓴 첨삭의 샘플을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쓸 때 유의할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1대1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픽스하고 싶은지 또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미리 좀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없고요. 이번 이제 월요일은 없고 그 다음 주부터 있는데 만약 제가 공부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번 돌아온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제가 한 상담을 한 5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은 이제 마치고 조교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네, 종이에다 적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고 이제 질문은 이제 수업 끝나고 하셔도 좋고 오늘도 남아 있으니까 질문을 더 하셔도 좋고 특히나 첨삭 제가 기입 이걸 썼는데 이건 안 되나요? 하는 거는 그 다음 저희가 첨삭 피드백 드릴 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답을 쓰셨으면 그걸 보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첨삭 피드백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시간을 내셔서 물어보셔도 좋고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과 일반 영어 문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점수 비중이 총 29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최근 4개년 차를 보시면 지금 첫 해가 29점의 구성이고 바로 작년은 점수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5, 6월 기출 강의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영어스러운 그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서포트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일반 영어와 그 문학의 그 중요성을 감안을 할 때 첫 대차의 29점의 비중으로 지금 7월부터 계속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9월, 11월 모의고사에서도 29점으로 배점을 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형 구성은 자, 문학은 여태까지 이제 기입과 서술로만 계속 왔는데 보면 어때요? 서술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는 논술도 있었지만 초기에 2개년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점짜리 논술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 2개년은 5점짜리 요약하는 그러한 서술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7, 8월까지는 사실 에세이 라이팅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9월부터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5점짜리 그 서술을 그 타겟으로 해서 논술은 없이 서술만 가지고 서술 위주로 이제 라이팅을 연습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문제는 구성이 된다. 논술은 연교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문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배점이 이렇게 29점이 된다. 그래서 일반 영어는 17점, 그리고 영미문학은 12점 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배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5, 6월하고 7, 8월 그 1회차 강의 있죠. 인강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거예요. 이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시점에 8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겠다라고 할 때는 이걸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이제 그 수업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컨센서스를 이루고 가야 효과가 극대화되겠다 해서 이제 시간은 조금 이제 필요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일단 첫 번째 아주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시간 조절 방법의 전략을 이 시간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7, 8월 저희가 이제 영민문학만 따로 떼고 할 때는 시간을 어떻게 잡으십시오 이런 이제 디테일한 가이드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연습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 과목을 다 합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입은 몇 분 만에 풀 것이고 서술은 몇 분 만에 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일 때 아니면 쉬운 문제일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 얼마 만에 나는 이 문제를 스킵할 것인가. 나는 2분만 고민하고 그때까지 이해된 것만 써놓고 난 스킵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시간 조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문제풀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 보셔라. 여러 가지를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문학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문학을 잘 못 풀면 내가 이게 뭐죠? 그 어펙티브 필터가 높아진다. 이러면 문학은 맨 마지막에 풀겠다. 그래서 가장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풀겠다. 요런.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지면 그걸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잘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는 그 점수와 어떤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시험 날에 가서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내가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또 하나는 이제 지문의 표시 방법. 특히 이제 1형이나 문항에서는 제가 키워드를 찾아가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러면 막 찾다 보면 막 이렇게 새까매져서 나중에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색깔펜을 최소한 뭐 몇 개를 가지고 아니면 연필로 표시하고 정말 중요한 건 무슨 색으로 할 거야. 이런 것을 좀 전략을 쓰셔가지고 습관화 들여서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되도록이면 빨리 그 키워드를 다시 찾아서 체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전략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자, 답안을 쓸 때에도 이제 첨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술형을 쓰면 나는 항상 분량이 넘어가. 그러면 4줄 중에서 처음 2줄을 한 줄씩 쓰고 마지막 2줄은 내가 2줄이 들어가게 써야지 라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이제 좀 세팅을 하십시오라는 거고 또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식사 조절 부분도 여러분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실제 현장에 가서는 점심시간이 없잖아요. 20분, 20분, 40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토요일날 지금 연습할 때는 그걸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 먹으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초콜릿을 먹고 끝까지 시험 문제를 풀고 이제 중간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퍼포먼스를 높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첫 번째 가장 쉽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시는 시간, 그 방법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단계로는 진짜 이제 문제로 갔을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타입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2번을 읽어서 풀 거야. 첫 번째에 뭐를 키를 체크를 하고 내가 2번째 가서는 답을 쓸 거야. 아니면 어려운 문제는 3번까지 읽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지 푸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복습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7, 8월에 복습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2주간 쉬면서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이제 가이드도 드렸고 제가 오늘 또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복습 방법을 이제 기출과 연계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하셔서 지금 모의고사 이제 연습하는 거를 그 효과를 이제 공부를 극대화할 것이며 결정적으로 뭐예요? 나의 지금까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점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 8월 동안 문제를 푸시면서 약점을 찾으셨을 수도 있고 아직 문제풀이를 안 하셨으면 이제 찾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점수가 좀 빠지고 나 이런 거 못했네라고 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약점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내가 시험날 가서는 이 약점이 보완될 수 있는 전략을 내가 지금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8회차, 10회차 금방 가요. 그리고 이제 회차가 조금 남으면 남을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긴장도가 올라가요. 우리 학습 효과는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와 틀거리를 가지고 가면 조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예요. 요게 이제 저랑 아주 디테일하게 같이 하고자 하는 how to 방법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11월 25일 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문제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어떤 지식을 내가 꺼내서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제를 딱 보고 그런 게 판별이 되셔야 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올해 내내 강조를 드렸지만 기출을 통해서 그 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톡스의 방법으로 문제에서 읽어낸 것들을 답안으로 작성해내는 이 방법을 이제 모의고사 이제 10회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를 이제 저는 바라는 이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톡스는 뭐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거는 과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타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타스크예요. 뭘 물어보는지가 있어요.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한 구성으로 쓸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써야 하는 거잖아요.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 건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문에서 이 타스크와 오르가나이제이션을 맞게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제 답안 구성을 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이 구성과 맞춰서. 그런데 지나는 동안에 글자 제한이 있어요.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의어까지 여기다 같이 플러스를 해서 넣으면은 딱 답에 떨어지겠죠. 그러한 연습을 지금 이제 저랑 하십시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각 문제마다 우리가 요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스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7, 8월까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반 영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총 4개로 구분을 했고요. General Understanding,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딩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죠. General Understanding이거나 Detail, Reading for Detail, Reading for General Understanding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준비하고 이제 리딩 수업 준비하실 때 그렇게 나누실 텐데 그 외에 이런 타스크 외에 또 인터랙티브 인퍼런싱이라고 해서 빈칸 채우는 거 있죠. 그러한 과제가 있고 또 라이팅 과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경향은 라이팅 과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요약하기 5점짜리 서술 있죠. 그걸로 지금 우리는 대변되고 있죠. 이러한 과제를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모의고사 문제도 지금 이렇게 이제 타스크가 분류돼서 문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출을 분류를 해봤더니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 기입형에서는 General Understanding하고 Interactive Inferencing을 묻는 타스크가 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는 이제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문제와 Interactive Inferencing을 묻는 문제, 요걸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디테일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고 그다음에 라이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술형은 이렇게 문제가 일반 영어는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형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 2년만 있고 지금 없는 상태고요. 자, 그 외에 자, 그러면 각 타스크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문제 유형을 나누면 그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읽고 쓸 건지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실제 11월 25일 날 가서 문제를 봤어요. 이건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거구나. 이건 디테일을 묻는 거구나. 그러면 또 지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내용을 묻겠구나라는 게 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출에서 많이 다룬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문을 구성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네,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든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매번 문제 때마다 자, 타스크 타입은 Interactive Inferencing, General Understanding, Detail 이제 문제, 그 다음에 Writing, 그중에서 이제 Summarizing으로 구성이 이제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요번에 오늘 문제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타스크 타입은 기출에서 이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4년 그 유형을 거의 이제 많이 쓰고 08년 이전에 새로운 유형도 실험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새로운 유형이 나왔었죠. 매번 유형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뭐는 똑같다? 타스크는 똑같다는 거예요. 08년 이전에 기출들도 타스크로 쭉 분류를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리스트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주제도 이제 기출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주제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스크에 대한 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도 우리 이제 기출에서 다뤘던 소스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럼 문학은요? 문학은 도대체 타스크가 뭐죠? 자, 문학에서는 대부분 주제를 물어요. 주제를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메타포를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심볼을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시밀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스크로 보고 이게 무엇을 묻는 문제고 이게 무엇을 이해해야 답을 쓸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의 문학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타스크와 타입은 이제 기출에 근거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이제 다양한 중요한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또 이제 기출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로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요. 시너님을 맨 뒷장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다양하게 해도 필요 없어요. 몇 가지 우리가 하는 것만 거의 훈련을 하셔도 쓰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제가 확신하건대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를 어떻게 뽑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읽어드리느냐에 이제서 거의 그 좌우가 되지 쓰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만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7, 8월에도 해보니까 거의 8주간 잡혀요. 쓰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내용에서 내가 오역이 있거나 시간상 놓치거나 정보를 잘 분류하지 못하거나 키워드를 잘 추출하지 못해서 즉 지문과 과제를 잘 분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답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때 이렇게 타스크를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핵심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 훈련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쓰는 건 여러분들이 10회 정도만 하시면 쓰는 거는 거의 문제없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영어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네, 문제 해설 순서는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나요? 저희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무슨 과목이 어려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하기 어려웠대, 뭐 연결형이 어려웠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력문항은 어땠나요? 괜찮았죠?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 1페이지 펴시고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타스크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종류만 보여드렸는데 인터랙티브 인퍼런싱이에요. 그러면 각 해설지에 제가 이거를 항상 매번 써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문제를 딱 보면 이건 뭘 묻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타스크에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자,
이 interactive inferencing은 read and writing for inference of missing words예요. missing words를 찾아 넣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단독 유형으로는 15년대에 한 번 나왔는데 실제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믹스에서 나왔어요. 서술형하고. 그렇죠? 이제 스몰 타스크로 이제 타스크 안에 들어가는 타스크로도 나오고 요거는 키워드를 찾아가는 연습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번 이제 출제를 한다고 이제 7, 8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랭크 필링을 하는 거고요. 이걸 찾는 방법은 repetition을 찾는 거예요. 키워드의 repetition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지문 안에서는 라이터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general서부터 specific까지 키워드를 쫙 전개를 합니다. 그거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고 지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베이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게 자꾸 안 돼요. 핀트가 어긋나요. 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리딩의 그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핀트가 이만큼 어긋나지만 점점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10회를 다 하는 동안 다 핀트가 어긋났어도 돼요. 근데 점점점 좁아들다가 그날만 딱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는데 너무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그 핀트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시면 사실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느껴지시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번호별로 키워드를 다 체크를 했어요. 저는 번호를 체크했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 또는 모양. 얘는 세모야, 얘는 뭐 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같은 걸 이렇게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찾아가시면 그 중에서 이제 답으로 써야 하는 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지문이 나오면 이 그 패러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각 패러그래프가 구성이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지문은 되게 보면 아래 글이고 북이고 이렇잖아요. 왜 글을 쓰겠어요? 아,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와요. 변화를 가져오는 이벤트가 있거나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프로블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원인이 뭐지? 이거의 영향은 뭐지? 그죠? 결과는 뭐지? 아, 이거 심각한데 전망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변화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찾는 것은 이 변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키워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도 어때요? 지금 현상, 프로블럼의 현상을 지금 설명을 했죠. storm and flood라는 이 현상이 있었고 이게 요즘에 어떻게 된다? 얘기해보면 다 뭐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문제야 라는 지금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원인이 뭔데? 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알고 싶죠?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지문은 지금 원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부분은 뭐 이펙트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인이 나왔다. 그 클루가 되는 게 one cause라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어때요? storm and flooding부터 해서 스페시픽하게는 무슨 예가 나왔어요? Harvey라는 것도 나왔어요. storm and flooding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그 제너럴한 그 현상 안에서 최근에 Harvey라는 스페시픽한 그런 그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보니 아, 이런 현상이 점점점 increase가 되고 있네라는 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밝히고 그 원인이 뭐야? 아, global warming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그 topic sentence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체인지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스페시픽하게 뭐요? warmer seas, warmer air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더 더워졌어. 우리가 더 더워졌어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 rising sea level도 이제 warmer한 이제 weather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flooding이 일어나고 landfall 통해서 그 뭐죠? 스톰이 이제 비를 내리는지 그 현상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초기 시작에는 뭐가 있다? warmer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 그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여기 가니까 하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하비가 휴스턴에 내린 거 있죠.
그 이제 기사인데 이 하비도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스페시픽한 현상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도 뭐의 한 예냐면 warmer world의 한 예다라는 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키워드 다 이어지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과 키워드를 이렇게 연결해 가면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선생님, warming은 안 되나요? 어때요? 말은 돼요. 그런데 여기서 warming, 데워지고 있어 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warmer, 우리는 더 더워. 지금 온도가 더 올라갔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writing을 할 때도 여기다 warming world라고 안 쓰고 warmer world라고 썼죠.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는 warmer예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warming도 맞긴 맞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는 맞아. 그래서 점수는 저는 드릴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반복적인 키워드에서 이 writer는 절대 warming word라고 안 쓸 거예요. 그래서 계속 warmer.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린 더 더워졌어. 더 더워졌어. 온도가 더 올라갔어. 요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무엇이 키워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이제 warmer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번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서술형과 복합해서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평 두 번째 문제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과제예요. 자, 대표적으로 지문 아래에 박스가 있고 박스를 채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은 지문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고 그 키워드들이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를 문장으로 쓴 것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많이 이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 푸는 방식은 일단 키워드들을 박스 내에서 확인을 하고 빈칸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oversimplification of information,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지금 토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문의 토픽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것이 commercial advertising, 우리가 소비하는 advertising을 통해서 뭐뭐가 된다라는 우리가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commercial advertising에 대한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지금 키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in price of는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의 값을 치르고예요. 그래서 infotainment in the media, 미디어에서 주는 어떤 이제 정보 오락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정보 오락을 받고 우리는 애드버타이징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보의 그 과도한 단순화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지금 찾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인지 지금 키워드들이 3개 정도가 나오고 있죠. 미디어를 통한 그 정보 오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고라는 거, 이게 서로 교환된다라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정보의 단순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동사를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박스에서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 박스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지문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흐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문제처럼 그 키워드들의 repetition, 그 관계들의 체인들을 계속 찾아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지문을 볼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문에서처럼 아주 깔끔하게 토픽 센텐스 주고 디테일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화제만, 토피컬라이제이션만 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문화라는 얘기와 광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고라는 것은 무엇을 팔기 위한 거잖아요. 교환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근대의 셀링이라는 것은 not 하고 as much as를 보셔야 돼요. not A as much as B라고 하면 A라기보다는 B다예요. 모던 셀링이라는 것은 trading information이라고 하기보다는 creating an infotainment culture예요.
전에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모던 셀링이었는데 정보를 교환해서 뭘 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19세기와 달리 뭐에 대한 것이냐면 중요한 것이 creating an infotainment culture예요. 그냥 정보의 교환이 이 정보 부분을 한번 포커스를 해보세요. 정보의 교환이라는 부분이 정보의 오락이 붙어있는 그런 문화를 생성하는 쪽으로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정보에서 인포테인먼트의 문화로 지금 변화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가능하냐면 아주 충분한 매력이 있어요. 뭘 가능하게 하는 other messages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의 단순한 교환에서 정보의 오락이 추가된 거에서 더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 other messages, commercials, advertising이 또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라는 게 모던 셀링의 지금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commercial speech라는 것은 이건 이제 advertising을 이어가는 거죠. 자,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모던 셀링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commercial speech라는 것이 미디움을 통해서 되는데 지금 모던 컬처에 있어서 미디어는 뭐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불가피하게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점 맞추실 부분은 정보예요. 정보가 처음엔 그냥 인포메이션 트레이딩이었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컬처였죠. 자, 이번에 그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conversations about dumbing down oversimplification of information이에요. 우리가 박스에서 봤던 그 내용.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지금 이 지문에서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정보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된다? 과도하게 단순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미디어에서 찾는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다 있어요. 미디어의 커럽션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미디어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원인은 그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미디어 때문이라고 하지만 but alas 하고 they have very little to do with explanation. 이것들은 위에 이 미디어라는 것은 관련이 없대요. Whatever dumbing down has occurred. 중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dumbing down이 요거였죠? 요거 설명해 준 거였죠? 요거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Oversimplification of information. 그러면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것이. 자, 여기가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요게 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As much fun as it is to blame the media. 미디어를 블레임하는 것이 재밌는 것만큼 재밌기는 하지만 그것만큼 그렇게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Oversimplification of information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난 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Second paragraph 가서 the explanation is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해답은 뭐지? 그 원인은 뭐지? 왜 이게 일어났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oversimplification of information이 일어났다예요. 일어났다. 그리고 그 reason은 뭐냐? 그 reason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그런 네이처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데 이유가 있다라고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막교환이다라는 얘기예요. 막교환 속에서 지금 정보의 단순화가 이루어졌다. 어떤 막교환이냐면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광고를 보낸 시간을 페이를 하고 대신 인포테인먼트를 받는 이런 거래 속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무엇이 일어났다?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예를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예들을 지금 두 개를 들어주고 맥도날드의 예나 이런 거 셀프 서비스 하면서 우리는 저가의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consuming as 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인포테인먼트를 우리가 받는 가격을 낮추고 우리가 이제
시청률 조금만 내면 우리가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고 낮춘다라는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advertising의 culture라는 건 광고를 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에서 이 거래는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인포테인먼트를 받는 것에서 더 나간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었어요? 정보의 과도한 현상, 그 단순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You are entertained at lower cost.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you are also encultured in the process.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재화된다는 거예요. 뭐가 내재화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토픽이 뭐였어요? 위에서 말했던 토픽이 explanation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explanation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요 과정 속에서 내재화된다라는 게 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encultured 됐다라는 거에서 무엇이 그러면 내재화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탑픽이 드러나지 않는데 위에서 쭉 이어서 나온 건 뭐예요?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 그것이 이 과정 속에서 내재화된다라고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에 있던 내용 그대로 지금 through 요 부분은 뭐예요? 요 과정 속에서, 이 트레이딩 속에서, 이거를 통해서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내재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토픽들이 처음 변화되는 것을 보면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트레이딩 인포메이션, 그게 19세기인 거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그 정보가 더 과도하게 단순화되는 형상까지, 그것까지 정말 다루고 싶은 건 이제 그 부분이겠죠. 정보가 과도하게 단순화되는 부분. 그거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토피컬라이제이션은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토피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일반 지문과 다르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를 한 거는 정보의 과도한 단순화.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미디어는 원인이 아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서 거래 관계 속에서 그 광고를 보는 거래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내재화되었다, 문화화되었다. 그 정보의 그 단순화라는 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면서 광고에서 전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이게 더 멋져, 이게 더 가벼워. 그 단순한 정보만 보고 실제 우리는 이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 에디드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광고 때문에 정보가 과도하게 단순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자면 그 컬처, 우리가 사는 컬처라는 것이 광고에 등을 업고 전송이 된다,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의 마지막 결론적인 같은 표현이 바로 encultured in the process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는 뭐예요? 광고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프로세스인 거죠. 광고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를 받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센텐스와 마지막 센텐스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메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들을 엮어가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또 다른 회차에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디테일을 묻는 문제예요. 자, reading and writing for specific information and inference. 아주 자세한, 아주 specific한 인포메이션을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inferencing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부분 find the result and event. 레퍼런스를 찾거나 어떤 결과, 효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디렉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디렉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스크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Write one word from the passage that correspond to underlines words랑 correspond to 하는 거. 자, 이렇게 찾는 타스크가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correspond to the underlined words 하는 게 있고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s예요. 요거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의미만 똑같은 걸 찾는지 그냥 correspond to the underlined words인지 meaning이 빠지면 그냥 대체해도 되는 단어를 찾는 거고요. 요거는 의미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 기출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의미가 같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의미가 같은 걸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 과제는 explain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테일 문제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inal ruling, 자, 룰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 룰링이 뭔지. 그러니까 판결이 있었으면 가장 최종 판결이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이 지문은 그것을 위해서 써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최종 룰링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과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답을 서술형 답안 4줄 했을 때 어떻게 쓰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one word를 넣는 거는 그냥 뭐 word만 쓰셔도 좋고 one word that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s is 하고 이제 quote 하고 이렇게 쓰는 걸 먼저 준비를 하시고 이걸 다 못 찾았어요. 그럼 요 스페이스 놔두고 그 다음 문장 이었을 거를 이제 준비를 해 두고 있으셔야 돼요. 자, 어느 그 법정은 finally ruled 이 사람에 대해서 뭐뭐라고 룰링을 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써야지 라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finding을 물었으니까 they found that 하고 네, 여기다 써야지 라고 문장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찾고 그 내용을 찾으시면 이 형식에 맞춰서 넣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연습이 많이 되시면 금방금방 되고 요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자신 있게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장을 쓰는 형식, 오가나이제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너럴 아주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작게 봤을 때는 더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구성으로 갈 건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타스크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볼까요? 이제 답이 나왔네. 해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이거는 지문을 안 올렸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케이스의 임플리케이션을 먼저 딱 놨어요. 대부분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죠. 케이스의 결과, 이런 판결의 결과 앞으로는 이럴 거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먼저 주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스페시픽하게 이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고, 그죠? 그 전개가 다인 거죠. 이 아래의 그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통해서 요게 결정된 거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성이 제너럴하고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딱 읽고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됐네 라고 느낄 수 있고 왜 이렇지?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은 그 밑에 스페시픽한 케이스에 자세한 정보를 보고 이제 설득이 되겠죠. 그러한 글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런 그 로수트에 대한 지문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충 그 자료로 기출 문제를 드리는데 이런 지문은 이제 종종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볼드 표시한 것을 보시면 Human Rights Court 그러면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주체가 뭐가 났어요? Companies가 나왔네요. 맨 첫째 오른쪽에 보시면 모니터하는 문제군요. Employee의 이메일을 모니터하는 문제입니다. Email if they are notified in advance. 미리 통지만 받으면 모니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통령과 다르죠. 모니터하면 안 되잖아요. 프라이빗 이메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텐션 게팅이 딱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보니 그 다음 케이스에서 이제 그게 밝혀지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컴퍼니가 모니터하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게 계속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내용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 보시면 the case하고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런 문제는 정확한 그 디테일한 상황을 이해하거나 그 결과를 이해하거나 이제 두 가지예요. 자, 보니까
이제 룰링이 이제 파이널 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이널 룰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룰링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rule against 찾았어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rule against 표시를 해보시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게 첫 번째 룰링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거기서도 rule 62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룰링을 알 수 있고,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the employer was, employer는 컴퍼니죠. 컴퍼니가 justified 됐어요. 그럼 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Reading the chat history in the context of enforcing discipline. 규율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chat history를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chat history를 읽는데 규율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읽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모니터링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구체적인 케이스에 가면 이 어떤 모니터링을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 디테일한 거를 지금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모니터링과 이 케이스의 사례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언더라인드 한 파트는 이제 모니터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의미가 모니터링이다라는 거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케이스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걸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in the new ruling이라고 있어요. new 동그라미 치시면 자, 똑같은 ruling인데 아까는 against였죠. 근데 이번엔 new라고 하니까 against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for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dialed that back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되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대 6의 룰링으로 됐다 하고 그 마지막 밑줄 지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패러프레이즈에서 쓰시면 답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ord that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s is monitoring.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요거를 쿼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채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채점을 할 사람을 그 채점자를 생각해서는 이제 쿼터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The Grand Chamber gave the final ruling for 누구? 인정했잖아요. 그죠? Privacy right이 violate 됐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동사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놔야 되죠. 그거를 인정해줬다. 그리고 이게 이제 final ruling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rule against 했던 거를 다시 새로운 룰링에서는 dial back 했잖아요. 그러면 지문 안에서는 그렇게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뭐예요? privacy가 violate 됐다는 걸 인정했구나라는 게 마음에 오죠. 그런데 표현할 동사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동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인정을 했다. 예요. 이걸 제가 이제 시너님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찾았느냐? 그 근거를 써라라는 거죠. They found that company's policy for monitoring or access to 요게 이제 그 맨 마지막 밑줄 친 내용에 있는 거 그대로 paraphrasing입니다. Personal electronic message. personally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되는 경우라는 게 꼭 들어가줘야 돼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되는 경우. 지문에서는 notified, informed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표현을 한 걸 찾는다면 communicated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글자 제한에 걸리면 꼭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계속 훈련이 되시면 글자 제한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좀 더 이제 속도가 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안을 쓸 때는 그냥 패러프레이즈 하고 시노님을 쓰는 것을 그냥 기본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뒷장에 시노님 보시면 이제 알리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인정한다는 거, admit, acknowledge, 요거 정도는 많이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rewrite 하실 때에는 모델 answer에 있는 거 말고 지문에 있는 거 말고 요 시노님에 있는 걸 갖다가 한번 rewrite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써봐야 이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것처럼 외우기도 하고 직접 rewrite 때 요거를 적용해서 써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아주 베이직이에요. 그냥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동태로 많이 나오죠. 우리 지문에도 지금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하나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디테일 문제예요. 첫 번째 거 B형 5번 문제. 이제 B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서술형의 타입 중에서 describe 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describe 하실 때에는 만약 대표적인 그냥 이거는 뭐야 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정보를 주셔야 돼요. general한 words 써주고 specific하게 서술까지 가야 그게 describe예요. identify 하라라고 하면 단어로 끝나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irection에 따른 과제 타입 그 과제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해야 될지가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 describe랑 explain은 이제 general한 거 외에 좀 더 specific하게 내가 쓸 수 있는 specific은 최대한 어느 안에서 네 줄의 분량 안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describe랑 explain이 두 개, 이제 과제가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러면 거의 반반, 두 줄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 뭐 앞에가 내용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꾸겨 넣어서 세 줄, 한 줄이 되더라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다만의 분량과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쓰시고 요거는 지금 5개 글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를 기본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rganization은 이제 처음이니까 준비는 describe 해라. 뭘 describe 하라고 했냐면 the cultures that solution only thinking. 그럼 토픽이 solution only thinking이구나. 여러분들이 디렉션에서 토픽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문화를 create 한대요. 근데 cultures라고 복수를 됐죠. 그러면 하나는 아니겠구나. 그럼 first, second 뭐 이런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first, solution only thinking creates the culture of something. 그리고 second,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하시고 explain what managers should do. 그럼 매니저들이 이러한 문화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럼 지문의 구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 solution only thinking을 할 경우에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그런데 이런 문화는 피해야 하니 매니저는 어떻게 해? 라는 게 지금 지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디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o avoid these cultures, managers should something. 그 부분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써서 준비를 해보면 이제 시험지 옆에든 내가 찾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또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보를, 어느 디테일을 찾아야 되는지. 디테일 문제는 꼭 그 디테일 지점을 찾아서 그 안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빠지지 않고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총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단의 구성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문단 볼게요. It is time to retire the saying, don't bring me problems, bring me solution. 솔루션 나왔네요. 우리가 디렉션에서 본 것. 나에게 솔루션을 가져와 문제를 가져오지 마. 라는 게 지금 토픽이에요. 솔루션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솔루션, 아까 뭐였죠? 솔루션 only thinking이잖아요. 솔루션만 가지고 와. 라는 것. 요거는, 자, 네 번째 줄 오른쪽으로 보시면 a culture of advocacy를 만든대요. instead one of inquiry. advocacy는 지지하다라는 거죠. 변호하게 된다는 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one of inquiry가 사실은 맞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자꾸 변명하는 문화를 만든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지금 하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죠. inquiry 옆에 where each person comes into the situation locked into their way of solving the problem. 뭐라는 거예요? solving problem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다라는 요 특성까지 써주셔야 돼요. A culture of advocacy라는 게. 자, 그리고 이 솔루션, particular solution에만 포커스를 하고 뭘 하지 못한다? multiple perspective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요게 지금 키워드로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이 culture의 특징이다라는 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볼드 표시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해설지. 제가 여기다 안 올려가지고 헤매신데 해설지
보시면 됩니다. 해설지에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Bring me a solution approach. 위에 거랑 지금 똑같죠? 위에는 좀 더 길게 썼어요. Don't bring me problems, bring me solution. 요거랑 지금 bring me a solution approach. 지금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also 동그라미 치시면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밑에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a culture of intimidation. 요건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뭐다? Prevent some problems from surfacing until they are full-blown crisis.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표면에 그 surfacing은 뭐냐면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example를 통해서 나오죠. For example의 다른 말이 consider the example of죠. 그래서 스페시픽한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에 내용을 보니 중간에 raises problem 있죠. raises problem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 매니저가 화내는, 관리자가 화내는 게 무서워서 raising issue를 못하는 그런 컬처가 뭐다? A culture of intimidation이에요. 그러면 무서워서 문제를 raise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페시픽한 example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이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아시겠죠? 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그대로 설명이 있었고 이제 그런 차이.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leaving James blind to any potential issues. 그러니까 문제가 표면화되지 못한다는 거랑 지금 같은 거죠. 매니저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자신 있게 그 프로블럼을 리포팅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거는 쓰셔야 돼요. 이 문항은.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그 내용과 두 번째 있는 그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전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단어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분명히 써야 되는 유형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시노님을 쓰는 경우와 내가 이걸 스페시픽한 걸 이해해서 general words를 떠올려서 써야 되는 경우 요거를 구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답을 쓰실 수 있어요. 만약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제시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쓸 막 단어를 찾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문을 보시면서 이제 좀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려우시면 제가 다음에도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거니까 또 그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위에 두 개는 문제였고 맨 마지막은 이제 솔루션이 나오겠죠. 두 번째 타스크인 매니저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올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하시고 찾으시면 if saying don't bring me problems 요거 지금 계속 topic sentence에 이게 나오고 있죠. 뭐의 다른 말이에요? solution only thinking. 그죠? bring me solutions. 요거랑 지금 같은 말이죠. 자, 이거는 reason이 뭐냐면 두 번째 쪽 오른쪽에 보시면 culture of complaining 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 매니저는 complaining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네모 치시면 세 번째 줄. 자, potential pitfall하고 이런 roadblock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different from complain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complain과 요거를 여러분 그 매니저는 어떻게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complaining 아니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지는 이제 complaining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이제 problem issuing 하는 것과 complaining을 구분하고 매니저는 뭘 해야 된다? communicated properly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an environment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키워드가 되는 거 where people feel safe 동그라미. 아주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밑에 bad news를 early 동그라미. 조기에 편안하게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environment는 atmosphere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묘사할 때 그 키가 뭐냐면 아주 안전하고 초기에 early랑 그 safe라는 거를 대표하는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된다. 매니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노님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볼까요? 자, 첫 번째 타스크는 뭐였죠? 답을 보실게요. 답은 앞에 있습니다. 4페이지. 자, 두 개의 컬처를 우리가 설명할 거죠. 그래서 first, solution only thinking creates. 처음에는 이제 동사를 create 썼어요. 뭐 create 두 번 하셔도 되고 두 개를 쓸 거니까 create를 두 번 쓰거나 create를 대체할
다른 단어를 사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걸 이제 시노님을 뒤에 넣습니다. The culture of advocacy라는 게 있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죠? Which does not allow diverse perspective예요. 그 여러 관점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줘야 돼요. diverse perspective. 아니면 하나의 관점에 이제 그 락되게 한다라고 한다든지. Also, this approach generates. 자, create 대신에 만들어낸다를 generate, produce 써도 되고 뒤에 더 있습니다. The culture of intimidation 요거 들어가줘야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 이제 관계대명사, 특히 여기 이제 관계부사로 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in the culture of intimidation이겠죠. Where members hold problems, fearing of being blamed. 문제를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걸 해줘야 되죠. 그죠? 그게 돼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났습니다. 문제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 표만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게 들어가줘야 돼요. To avoid these cultures, managers should distinguish complaining from issuing. problem, raising problem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promote, 촉진해야 된다. 이 동사를 써서 atmosphere, 그리고 이 분위기도 설명해줘야 됩니다. Problems can be reported safely, 그리고 in the early stage. 이 두 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조기에,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시노님 뒤에 보시면 이렇게 초래하는 거, create 외에 뭐 generate, produce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인 관계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때 다양한하고 다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시고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뭐다? Writing, summarize 하는 거예요. 짧게 한 5에서 7줄로 이제 서머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reading and writing for overall and logical flow of passages. 자, overall understanding인데 여기에는 summarize이기 때문에 general하고 specific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topic sentence와 그 다음에 supporting detail이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가이드라인들은 이제 항상 동일합니다. one paragraph인데 이 안에서 topic sentence가 있어야 되고 supporting ideas가 있어야 되고 concluding sentence가 있어야 돼요. 이건 마음대로 쓰느냐. 정보를 나누셔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topic sentence를 쓸 것이고 그다음에 supporting sentence들은 정보가 몇 개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도 supporting detail은 어디가 major이고 어디가 minor인지까지도 구분을 하셔야 놓치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oncluding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면 정보를 일단 나누시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체크를 하시고 그 키워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early나 safe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즈를 하시면 간략하게 패러프레이즈를 하시면 이게 이제 서머리가 됩니다. 글자 제한이 걸리니까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좀 시노님을 쓰겠다, 패러프레이징 하겠다 이 연습이 이제 돼야 합니다. 이거는 2개년 연속 나왔던 이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에서는 자, 이거 각각을 나눠서 써야 되고 제가 이제 supporting evidence 하는 데서 2개를 나눴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읽고서 supporting detail을 보니까 supporting detail을 보니까 솔루션이네. 2개의 솔루션이 있는데 정부가 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2개의 솔루션이 바로 이제 주요한 supporting detail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 정보를 정확히 나누고 중요한 것은 major supporting이 뭐고 minor supporting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major supporting은 뭐냐면 resistant한 industry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minor detail은 뭐냐면 그 변화시키는 기제가 deposit return scheme하고 tax incentive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보가 파악이 되셨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supporting detail에서는 디자인 체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major예요. major detail이에요.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뭐가 있었냐면 디자인 체인지 중에서 reusable 패키징을 만드는 거야. 그게 스페시픽한 minor detail이에요. 구분되시죠, 정보. 요게 나눠져 있어야 요게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가 이러한 major detail을 썼어. 그거에 대한 예시까지 minor까지 썼어. 라는 게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서머리가 될 수 있게. 왜? 이게 다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답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보 구분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컨크루딩 센텐스를 쓰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키워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표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 government 앞에까지가 topic sentence로 나누면 돼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customers로는 안 돼. 그죠? government가 해야 되라는 게 지금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topic sentence를 쓰실 때는 실제로 여기 있는 government를 가지고 가서 쓰셔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플라스틱이 문제고, 요거는 아주 그냥 미세한 이 분자 때문에, 미세한 요 플라스틱 분자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런데 개인은 뭔가 할 수 없으니 정부가 뭔가를 해야 돼라는 게 지금 topic sentence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government가 움직여야 돼까지가 이제 topic sentence고, 그게 사실상 정보는 이렇게 나눴지만 왜 government가 이 topic sentence에 들어가야 돼요? customer는 할 수 없어. consumer는 할 수 없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조적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government가 해야 돼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체가 바로 뭐가 나왔어요? government action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supporting detail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 supporting detail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키워드 체킹된 거 보시면 첫 번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누구에게 변화가 필요해야 저항하는 이 업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거기를 움직여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 변화의 기제는 뭐냐면 Deposit Return Scheme을 만들고 Tax Incentive를 줘야 돼요. 그 과제는 뭐냐면 Recycling이 less than이라고 해서 적다라는 거야. 과제는 뭐야? 요거를 올려야 되는 게 과제예요. 여기 있다. Meet Recycling Targets 있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얘기 뭐예요? 올려야 돼라는 거예요. 요거를 올려야 된다. 요게 저금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두 개의 이런 방안이 있다. 요거와 같은 이제 그 방안을 government가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디테일이고, 두 번째 디테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뭐예요? Changing our mindset so that we design.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된다?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메이저 디테일이고, 그거의 한 예로 앨런이라는 사람이 뭐 여기에서 New Plastic Economy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waste가 아니에요. 이 물질이 waste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reusable packaging이에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죠? waste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키징을 만들었다. 결국 그 부패하는 플라스틱 패키징을 만드는 것. 요거를 지금 두 번째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 위에서도 마인드셋이 있지만 바꿔서 뭘 해야 되냐면 트래시가 아니라 트레저로 생각을 해야 돼. 보물로 생각해 라는 얘기 뭐예요?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웨이스트가 아니다. 웨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유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웨이스트라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정확하게 뭐가 키 컨텐츠고 키워드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요약 답안을 읽으실 때는 그 키워드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As increasing plastic waste threatens our health with minor plastic nanoparticles, 이런 키워드들은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measures should be carried on,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레벨에서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게 topic sentence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firstly resistant industry도 들어가 줘야 되고 recycling ratio를 올려야 되고, 이거는 이러한 스킴을 써줘야 돼서 두 가지 minor detail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정보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들은 자, develop 해야 되는데 product을 develop 하는데 여기에 디자인이 reusable 하고 compostable,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그죠? 패킹 플라스틱 패키징을 만들어야 돼 라는 거. composable 맞아요? 스펠링 맞아요? learning to treasure compostable 맞네요. compostable
compostable 플라스틱 패키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용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trash가 아니라 플라스틱 뭘로 봐야 된다? valuable한 resource로 봐야 된다. treasure는 그거는 metaphorical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해주실 때는 그걸 이제 풀어서 써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귀중한 자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영어는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이 타스크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고 얼마나 답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보시고 요 각각에 해당되는 제가 이제 그 복습 과제를 드렸어요. 복습 과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각 문제마다 형식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연관되는 기출문제를 이제 2개씩 뽑았고요. 그러면 기출 연도랑 이게 그 오른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고 맨 마지막 서머리 문제는 작년 거만 실었어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냐면 자, 주제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썼죠. 요거 없어도 여러분들 주제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또 해답지에 썼으니까 어떤 주제의 지문이 나오는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컨텐츠 스키마를 계속 형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패러그래프 오르가나이제이션 있죠. 그거를 보세요. 어떤 식의 구성으로 이제 지문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 보시고 키워드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요약 과제는 지금 5월부터 저희 그 7, 8월까지 계속 해왔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연관 기출 문제를 이제 요약하는 식으로 이번 달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지 보시면 일단은 그 주제는 제가 세부 주제까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답지를 확인하시고 꼭 서머라이즈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키워드가 그 서머리 안에 다 들어가니까 키워드 체킹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좀 구성해서 하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래서 7, 8월에 스터디 잘 하셨는데 요번에도 좀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시고 만약 나는 지금 스터디가 없다, 구성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최준 선생님 최준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오시면 제가 내려올게요.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요거를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만 끝났는데 이게 이제 학습까지 안내였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바로 문학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내가 괜찮아야 되는데, 그죠? 오늘 첫 시간이라 너무 할 얘기가 많았어요. 갈수록 이제 줍니다.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 이제 점점 주니까 오늘만 조금 견뎌주세요. 시험 보고 힘드신데. 자,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라이팅 세미나 할 때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펴주시고. 자, 문학은 제가 번역을 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드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따로 해주세요. 너무 이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7번 문제, 기입형 7번 문제는 시인데요. 시는 기입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년도에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술하는 것도 이제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자, 에머슨의 시인데요. 에머슨은 에세이로 한번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03년도에. 그리고 이제 초월주의자이고 월든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낭만주의 시가 출제가 됐잖아요. 낭만주의나 이제 초월주의는 우리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인문에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봤고요. 이 타스크는 일단은 주제예요. 무조건 기본은 주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입형인 경우는 뭐다? 박스 안에는 주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 심볼을 이해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메타포를 이해해야 되거나 이런 그 리터러리 디바이스에 대한 과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심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심볼을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메타포가 뭐예요? 심볼이 뭐예요? 최근 경향에서는 메타포와 심볼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what it means, what it represent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그 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이게 주제라 그랬죠. One theme in the poem is that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 전체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부분 주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주제는 뭐냐면 Man is free to accomplish whatever his heart something이에요. 그 마음에 뭔가 동사하는 또 동사 문제가 났네요.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자유를 모르고 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자유지?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이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떤 자유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자, 그거를 keep in mind 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키워드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어를 통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흩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문을 대하는 것처럼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학작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응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너럴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습이고 제가 키워드들을 이제 번호로 지금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daughters of time 하고 day가 나왔어요. 자, 시간이라는 건 날들이라는 거. 이게 인생을 우리가 symbolize를 하고 있어요. life라는 것을 symbolize를 하고 있어요. 번역이 있으니까 갈게요. 자, 동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시에서는 동사를 잘 찾으세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주체는 얘예요. 첫 번째 여기까지는 이 시간이 하는 일이에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여기서는 보면 내가 뭘 한다가 처음 나와요. 스피커는 찾으셔야 됩니다. 스피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스피커의 애티튜드가 시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하는 게 뭐냐면 동사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가져온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져온대요. 손에다가 단뽕만 관도 가져오고 막 이런대요. 누구한테? To each.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가져간대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 time하고 day는 뭘 갖고 온다? 선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 관도 다 선물인 거예요. 뭐를 따라서 after his will이네요. 딱 찾았네요. 뭐를 따라서 그의 의지를 찾아서 요 밑에 있는 whatever his heart wishes 요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손에 드는 걸 다 준대요. 그런데 결과로 여기는 뭐예요? 자, 준다라는 것까지는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그게 이제 요 밑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답은 찾았네요. 그죠? 요게 지금 답이 있어요. After his will 이라는 거예요. Whatever his heart wishes. 그가 원하는 것을 준대요. 그죠? 준대요. 자, accomplish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으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행렬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할 일이 많네 뭐 이러면서 하면서 자, 이 사람 뭐 했어요? 동사 잊어버렸고 가져갔고 해요. 그리고 day가 다시 나오네요. 이 주체가 다시 나오네요. 얘는 뭐 했어요?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렇죠? 자, 인생이라는 걸 life라는 게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뜻 다 줄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 라는 것을 보면서 my morning wish 내가 원하던 걸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 다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hasty 급하게 몇 개만 그냥 주섬주섬 집었는데 이 day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못 챙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accomplish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마음 먹어서 그냥 조금만 줍고 말았네요. 왕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네. 그죠? 그 자유를 모르고 나 그냥 조금만 집어갖고 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인 아이디어 속에는 이제 주체 누구한테 관점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이 시에서는 계속 day, time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답이 찾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렇게 매칭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박스 자체가 주제니까 그거 보시고요.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요거는 기회에 대한 것이다. 기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day랑 time은 life라면 그 인생에 가져온 이 수많은 선물이 있죠. gift. 그거는 이제 chan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chance를 내가
급한 마음 먹지 않고 차분히 하면 가질 수 있었는데 못 가졌다라는 그런 레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커멘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뭐다? 인피니트한 기프트가 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고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세상엔 좋은 게 많네라고 정신을 놓지 않으면 accomplish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좀 전략을 짜가지고 accomplish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10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급하게 말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기평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의 경우는 왜 우리가 다루냐면 자, 문학적인 메타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답을 찾는 방식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와 그러니까 일반 영어와 문학이 만나는 지점이 에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박스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 띠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월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월든은 2번 나왔었어요. 14년도에도 나오고, 써놓으세요. 14년도 A 14번, 그 다음에 10년 40번. 문학은 보충자료를 줄여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학은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기출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일반 영어 가지고 일단 복습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해석도 드렸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omplete the idea라고 했죠. 메인 아이디어를 써라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the more we often we meet 만남이 있네요. 만남의 횟수를 얘기를 했어요. 많이 만날수록 the more we lose something on communication. 자, meet 하니까 communication이 있겠죠. 그죠? 그럼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만남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뭐가 줄어든대요. 뭐가 줄어든대.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society is commonly too cheap.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요. society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라고 이거를 번역하셨을 수 있어요. 이번 참에 사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제라는 거. 보니까 여기서 쭉 다 무슨 얘기 나와요? 교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commonly too cheap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싸다, 값싸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값이 떨어졌다예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하게 또 나옵니다. We meet at very short intervals. frequency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meet이죠? 점점 더 많이 만난다. 지금 메인 아이디어에 있는 거죠? Not having had time to acquire any new value 동그라미 하시면 새로운 value라는 거. 이거는 new는 creating 되는 거죠. generate 되는 거죠. adding 되는 거예요. for each other. 서로에 대한 가치가 creating 되지 않고 add 되지 않고 만난대요. 그게 뭐예요? meeting frequency가 높아지면 value는 떨어진다라는 얘기.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value, communication의 value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이 서로의 그 인사이트죠. 우리가 만나는데 에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무너지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우리가 에티켓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서로 좀 무너지지 말라고 에티켓을 만들어놨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서로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미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자주 안 만나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옵니다. 해석이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less frequency. 좀 적게 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적게 만나도 충분할 텐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많이 만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답이 lose something이니까 잃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가치가 있는 게 나와야겠죠. 긍정적인 게 나와야겠죠. 요거를 빼앗긴다라고 해야 되니까. 자, 이걸 respect을 쓰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얘기하지 않죠. 제일 처음에도 가치를 얘기했고 그리고 맨 뒤에서도 또 가치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만남과 만남에 대한 그런 가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이 되셨죠? 번역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서술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드라마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자, 드라마는 지난해에도
그 모놀로그를 긴 거를 주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믹스를 해봤어요. 블랭크 문제랑 서술형 문제를 좀 믹스해서 해봤고요. 내용적으로는 뭐랑 맞닿아 있냐면 세일즈맨의 죽음과 맞닿아 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11년도 38번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세일즈맨의 죽음과 약간 항상 연결돼서 말하는 그러한 작품이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황폐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도덕성도 이제 무너져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로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 기입과 서술이 지금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Based on the passage, explain 하래요. 서술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만약 이렇게 서술이 나온다고 하면 작년에 처음 나왔지만 거의 interpretation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메타포를 많이 담기는 어려워요. 드라마는.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해석하시기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자, what is the opportunity Roma thinks? 자,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to deal with problems in his life. 어떤 문제를 deal with 하기 위한 기회를 뭘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complete commentary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commentary에서 우리가 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제적인 부분은. 요 컨텍스트를 주고 요 컨텐츠를 주고 나서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로마의 그 philosophy라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가 생각하는 바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demands that every man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박스에서 빈칸 넣을 때는 여러분들 문법적인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동사야, 시제는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들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요구, 명령, 주장.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와야 된다?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많이 놓치셨죠? 이번 기회에 요거는 이제 확실히 내가 챙겨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게 키워드가 이제 키 컨텐츠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기회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해서 사람이 뭔가를 동사네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2의 4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we are to live in 뭔가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공포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뭐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나눠서 보시면 organization은 자, 어떻게 생각하냐 했으니까 Roma thinks something as opportunity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뒷부분만 볼게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맨 처음에 보시면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라고 있죠. 이 등장인물은 둘이에요. 자, 드라마가 나오면 등장인물을 확인을 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또 확인을 하시거나 작년이나 이번 문제처럼 만약 모놀로그가 길게 나온다 그러면 모놀로그 안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모놀로그 안에서의 내용만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에서 주어진 것도 뭐예요? 로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놀로그만 집중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로마의 얘기 첫 번째 보면 라이프 제가 볼드 표시했죠. 인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한 4줄 정도는 이제 여기에 지금 안 나왔죠. 이 액트 나오기 전에 한 4줄 정도는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I'm not secure예요. insecurity of life예요. 이 생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거에 대해서 how can we act? 이거 일반 질문에서도 question이 나온다라고 하면 메인 아이디어는 뭐다? answer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박스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deny 하지 말고 공포스러워 하지 말고 뭐예요? 기회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해. 라는 거예요. 지금 답은 지금 act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기회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 라는 게 지금 밑에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들을 보면 자, 첫 번째 그러면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denial 하는 게 나오고 공포스러워 하는 게 나오고 이거가 아니라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 돼.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분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 There's a 1 in a million chance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없어. 제가 막 비행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래, 이게 자동차 사고가 날 그 가능성보다 적다면서요. 비행기 사고 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fear하고 denial 중에 뭐예요? denial이에요.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 insecurity가 일어난 그런 disaster, tragedy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 한다? 거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No. 여기네요. No. No.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It won't happen to me.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deny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더블 코트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거예요. There is one in so and so chance.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일어날 것 같은데 나는 무서우니까. 더 확실한 건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fear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뭐다? But no to that. 그래서도 안 돼 라는 거예요. 좀 뒤에 내용이 다 나왔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opportunity를 가지고 decide를 해라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겠죠? 그래서 if security concerns me, 그렇게 이게 security가 문제가 된다면 I do what which today, 나는 해. I think will make me secure, 나를 secure하게 하는 것을 뭐 한다? do 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빈칸에는 do는 할 수 없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act해야 된다. 뭐에 따라서? 자기 결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opportunity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opportunity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real estate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다 뭐라 그랬어? opportunity라고 했죠. 이 opportunity를 가지고 그 다음 여기 situation을 보니까 뭐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여기 물건이 있으니 좀 보세요. 이런 거죠. 이런 기회가 왔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링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기회로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의 직업은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링크한테 real estate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기회가 오면 당신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팔려고 지금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직업도 지금 부동산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찾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이건 액트는 찾으셨고 답을 보시면 자, 여기서 나오는 기회라는 건 이 사람한테 뭐다? 번드, 채권이고 뭐고 이런 것들 파는 거 있죠.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지만 이 지문에 나온 거는 딱히 부동산 아니고 나머지들 프로퍼티스가 쭉 나왔죠. 이런 재산들을 팔아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회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답을 한번 볼까요? Roma thinks sales business. 파는 거니까. 이 판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걸어서 브로셔를 보내주고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와서 좀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세일즈 비즈니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서포팅이 들어가 줘야 돼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이제 문학 서술에 있어서도 for example 하시거나 아니면 to be specific 해서 he is ready to sell whatever properties once given such as real estate to any potential customer. 그리고 그 안에 묘사된 거 뭐 making phone call 한다든지 브로셔를 해가지고 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금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 뒤에 스토리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링크한테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그 사전 밑밥을 깔아놓는다 그럴까?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술형 게싱하는 건 조금 챌린징 하셨을까요? 자, 커멘터리 그 밑에 보시면 로마 링크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이거 이제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무한 경쟁에 대한 거고 이제 주제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위에 보시면 Grade와 Survivor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판매하는 세일즈맨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드에다가 이제 경쟁을 시켜서 1위한테는 캐딜락을 주고 이제 꼴찌는 fire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moral abuse가 일어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이제 그러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뤘던 주제 중에서 그레이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7, 8화부터 다뤘던 것 중에서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마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서술형 표시를 잘못했죠. B가 아니라 A13. A예요. 문학은 A형에서 끝납니다. 요거 하나 챙겨 두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act라는 거. 자, demand라는 동사가 이제 가정법인데 우리가 요구의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성적 판단의 가정법도 같이 알아두세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 요구의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나타내는 주요 명제의 동사가 있을 때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한 요구 명령 주장에 있을 때는 이런 주장을 that절로 해서 할 때는 이 안에 should 동사 원형하거나 그냥 동사 원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체크하셔서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내실 때는 찍으셔도 돼요. 문법적인 것을 고려하시면 된다. 빨리 찍으세요, 그냥. 찍으세요. 저도 판서를 시간이 좀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썼거든요. 요거도 있지만 이 동사들이 여러분들이 영어학에서도 지금 하시잖아요. 영어학의 시제 부분에서도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그 법 부분에서. 그리고 형용사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 지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할 때도 만약 대절을 써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라이팅 하실 때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두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다 필기해 놓으셔서 나중에 찾아봐야지라고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A18번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소설인데 작년에 출제됐던 잭 런던의 이제 소설을 다뤄봤습니다. 작년 유형으로 거의 유사하게 했습니다. 서술형과 박스가 같이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Call of Wild라는 건데요. 작년 그 출제된 작품도 보면 두 개의 스페이스로 공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부와 남부 슬롯으로 나눠지고 화이트 칼라 지식인층의 삶에서 내가 결국은 이제 그 워킹 클래스로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작품도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요. 시빌라이제이션과 이제 와일드의 세계로 나뉘고 결국 그 가정의 검사집에 개였는데 나중에 그 늑대무리에 완전히 와일드한 세계로 가는 이제 개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 한 자리에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다룬 이제 소설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문학의 가장 큰 주제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화이트 칼라나 이건 다 뭐예요? 뭔가 의식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해서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성은 뭐다? 본성은 와일드니스라는 거죠. 와일드니스. 그 안에는 서바이벌, 뭔가 서바이브 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거기에는 크루얼티가 있죠. 그죠? 머시도 없고. 그러한 본성이 결국 우리 그 자본주의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 시빌라이제이션은 우리가 노력한 결과인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과제를 보시면요. explain 하라고 했어요. underlined parts가 의미하는 바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라고 할 때는 metaphor인 경우에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example을 들어라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서술형을 할 때는 이렇게 의미를 써주고 그건 general한 statement예요. example 쓰는 거는 specific한 supporting을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디렉션에서 그대로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순서를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for example 하고 쓰는 패턴으로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션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complete the commentary 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요 explain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순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버기 캐릭터네. 나레이티브에서는 캐릭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소설에서 캐릭터가 누구고 캐릭터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고
소설을 풀 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캐릭터 보시고, 캐릭터 사이의 관계 보시고, 이벤트 보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domesticated dog였어요. 이 박스 안에서도 만약 대조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adapt to an entirely new way of life예요. new라는 단어가 주는 거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new에 항상 집중을 합니다. 왜? 문학은 change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change는 뭐다? growth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code of conduct. 그럼 behavior에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어떤 행동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adapt니까 domesticated가 아닌 다른 반대겠죠. To survive experiencing the law of club and fang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곤봉과 송곳니. 이거는 이제 그 폭력이죠. 그죠? 폭력의 어떤 원리를 경험한 다음에 곤봉으로 엄청 맞거든요. 그 썰매개가 되면서 이제 검사 집안의 개였는데 누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썰매개로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가 겪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bug이 apply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extreme of the wilderness 맞네요. 요거랑 지금 대조가 되죠. 그럼 new life는 뭐다? wild한 life다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wild한 life에 applies 요거를 wildness를 to his own state of something이에요. 자, apply라는 동사를 보시면 A를 apply해서 A를 to에 apply 했어 라고 하면 to가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extreme한 wildness를 통해서 요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 extreme wildness를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to 이하예요. 결국 이 답은 뭐냐면 이 wildness를 통해서 가장 1등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그 독이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걸 찾는 게 답이고, 그리고 이 서포팅을 통해서 extreme of wildness를 보이면서 그 보인 이유가 바로 요거였다는, 이게 이제 빈칸이 general statement, general한 단어예요. extreme wildness가 specific이고, 이 specific이 지문 안에서 계속 전개가 되죠. extreme한 그 wildness가 무슨 말이냐면, 자,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ganization 참고하시고, 자, his face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로서 자, fight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주 격렬하게 싸웠고, 그 다음에 어떤 개들은 싸우는데 적합하지 않고. 자, 그런데 어떤 종류의 그 동물이든 간에 acknowledge, 안다라는 거예요. 먹의 아주 우수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우수함이 지금 general한 단어로 나오고, 이 우수함을 가져가기 위한 스페시픽한 디테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아주 우수함을 알거나 아니면 아주 엄청난 적을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supremacy 때문에 다른 그 개들이 뭘로 생각한다? 엄청난 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무서운, 테러블한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룰하거나 내가 룰드 되거나, 익스트림만 있다, 미들 코스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any compromise 없다. 내가 죽이거나 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스의 예시는 뭐뭐가 될 수 있어요? eat or be eaten. 그죠? 또 뭐 있어요? eat or 3개 정도 나오죠. kill. 요거. killed or be killed. eaten or eat or be eaten. master 있죠, master. 이게 1번. 요 3개 중에서 하나 얘를 쓰시면서 이것만 되지, 뭐 죽거나 죽이거나만 되지 중간에 어떤 컴프로마이즈가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익스트림한 와일드니스, 생존 경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를 보여주는 거다? 거기에 아주 우수함, 최고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general statement, 여기가 이제 specific.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로 뭐가 됐다? supremacy가 됐다. 그거예요. 박스에서 보여준 거는. 요 결과로 요게 됐다. 이 supremacy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apply 했다라는 거예요. extreme wildness를 apply 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는 죽어도 널 죽이겠다. 이 정신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늑대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는 되게 재밌는데, 서머리는 제가 이제 영어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하실 때 박스 안에서도 그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확히 좀 확인하시는 거, 그러면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문을 이제 따로 보실 때. 그래서 그것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위에 보면 주제가 나와 있죠. civilization 대 wild에 대한 이 주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커멘터리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다 끝났나요? 다 끝났군요. 자,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조금 시간이 짧아져서 급하게 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답을 안 읽었군요. Sorry.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about that. 답이 맨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자꾸 이걸 빼먹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첫 번째 넣고 해설을 뒤에 하니까 답 보겠습니다. First, the underlined part means that to be extreme in the wilderness, he never allowed any compromise. 이렇게 쓰셔도 되고, mercy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절대 mercy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미 가이드에서 코र्스의 예를 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술할 때도 이렇게 서포팅을 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For example, there were only 2 extreme courses in his behavior code. 하고 그 세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kill or to be killed. 요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빵으로는 키워드 안 놓치기 위해서 where he had to go through fierce fight. 싸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kill or to be killed는 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싸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fierce fight에서는 without mercy나 이제 fear이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써주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문학서술도 제너럴과 스페시픽을 지켜가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문학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 중심으로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의 타스크는 뭐가 있다? 심볼을 이해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There is no middle course 라고 하는 건 메타포예요. 메타포라는 건 모르더라도 이게 직접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그 미닝을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이제 미닝을 쓰십시오 라는 게 결국은 서술형의 문제다. 문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제적으로는 우리가 기회에 대한 거, 그 서비티드에 대한 거, 그 월드 에세이에서 그다음에 생존에 대한 거. 생존은 즉 또 경쟁이기도 하죠. 우리 드라마에서 본 거는 이제 경쟁이기도 하고 마지막 소설에서 이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영어 과제 꼭 스터디 맞추셔가지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